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상승의 모멘텀은 엄청 많다. 상승할 요인들이 엄청 많다. 근데 어떻습니까? 역으로 더 많이 떨어졌죠.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리플, 우선은 우리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고 했던 장점들을 먼저 볼까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야기했죠. 무조건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CBDC 말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결제를 해야 하려면 비트코인을 해야 된대요.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에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것 또한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IPO 그리고 ETF까지. 자, 호재성 이슈는 넘쳐납니다. 이거 중에 하나만 제대로 터져도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점들은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한번 보시죠. 최근에 이슈는 해킹 이슈가 있었죠. 리플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리플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의 계좌가 해킹당했다. 물론 리플의 고위급 간부라는 게 이게 함정이겠죠. 해킹 이슈. 또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입에 늘어나고 있는 SEC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 리플을 압박 주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속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단점들은 명확합니다. 장점들도 명확해요. 근데 지금 리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트코인을 통틀어 해서 메이저 코인 또한 같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전체 코인 시장의 이슈가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리플의 장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리플의 단점이 더욱더 부각된 게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줄 만한 소스가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때요? 리플 장점이 없어진 것도 없고 리플의 단점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있었던 부분인 거고 현재 시장에 하방을 주고 있는 건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메이저 코인 모두가 다 같은 하방을 주고 있다. 거래량 또한 줄어들었다. 그것 또한 단점이 되겠죠. 어때요? 리플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리플을 매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매도할 일이 없겠죠. 왜? 이거 한번 주부세 보세요. 리플의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확실한 거래량, 지금 거래량들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상향 패턴을 쭉 유지하면서 하락할 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바닥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움직일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주식을 오래 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력이 그만큼 안전하다. 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단식 상승력이 굉장히 주요한 상승의 요인이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리플? 주봉의 모습을 보면 확실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근데 안 올라간다. 라고 판단되는 건 왜 그럽니까? 일봉을 볼게요. 그러면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일봉상 보면 상승력을 가져왔을 때 어때요? 계단식으로 안정감 있게 올라왔죠. 근데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올라간 것 치고 너무나 느릿느릿하게 내려왔지만 이렇게 힘이 빠지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올라간 적이 없다. 리플 코인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다.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리플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확실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다 매도해야 돼요. 저 또한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매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확실한 리플의 장기적인 플랜 또한 코인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받쳐주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 없는 주식은 버려라. 당연히 맞는 말이죠. 실적이 없는데 왜 주식을 투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왜 코인을 투자합니까? 실적을 보셔야 되겠죠. 어떠한 실적인지 또한 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관계사들은 누가 있는지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넣어주시면 이 리플 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 제가 리플 코인이 올라가서 막 급등해서 영상 찍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을 때 어떠한 플랜으로 가져가야 되면서 안정된 수익과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코인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코인 시장에 코인 추락하고 있는 코인 시장 주범이 따로 있었다. 누가 주범이라고 합니까? 바로 고래가 움직인다. 자,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오늘이 2월 2일, 그리고 2월 3일 토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고래가 움직였다. 고래가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왜? 고래라고 하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건 누굴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기관, 기업들. 요 아이들이 바로 고래들이라는 세력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하락을 주범이 되었다. 이 말인 뜻은 뭡니까? 확실하게 고래가 끄집어 내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게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일주일 있다가 어떠한 뉴스가 나옵니까? 2월 2일 바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비트코인 43,0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도한 건 누굽니까? 고래,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를 주도했다라고 합니다. 자, 참 이상하죠. 고래들이 주도했다, 추락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다시 고래와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증가를 하면서 주도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저점에 얘네들은 무엇을 합니까? 매집이란 거 합니다. 매집. 자, 매집이 뭐예요? 일반적인 매수와 매집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그냥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하죠. 왜 저가에 매집할까요?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게 저가의 매집이에요. 또한 저가를 잡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끄집어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하락해야 되거든요. 하락할 때 누구의 물량은 나옵니까? 개인들의 물량은 매도로 나옵니다. 그 물량은 누가 매수해요? 고래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수를 했다. 개인들의 물량을 그대로 흡수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죠. 리플 코인. 그래, 리플 코인 좋다는 걸 알겠어.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보세요. 리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어떠한 은행들입니까? 노바티, SBI, SCB, 비테크, SABB, 모듈러. 자, 엄청난 은행권들이 많죠. 이 은행들은 뭡니까? 다 어디에 있는 은행이에요? 유럽,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있는 은행들이 쭉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리플이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젠 떨어질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파트너사들이 그대로 리플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손 털고 나오죠. 왜 나와야 됩니까? 요 아이들도 수익을 봐야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리플 계속 떨어지기만 할 거니까 매수할 일이 없겠죠. 왜 미국의 연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SEC가 시장을 그렇게나 압박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플을 압박하고 있는 SEC를 굉장히 깔아뭉개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SEC 축소시킬 거야.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연하겠지만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는데 이 SEC라는 미국의 일개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현재 시장은 어떠한 시장입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먼저 이 뉴스를 한번 먼저 보시죠. 리플이 원장 활성이 리플 지갑수가 사상 최초로 500만 개를 돌파했답니다. 500만 개. 엄청나게 수량 돌파했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답니다. 이게 1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2월 1일도 그렇고 2월 2일 오늘도 그렇고 어떠한 이벤트들이 많습니까? 바로 경제 지표. 뭐예요? FOMC라는 미국 연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연준이 금리를 결정했어요. 금리 어떻게 했습니까? 동결시켰죠.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FOMC 위원장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3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은 한꺼번에 끄집어 내려왔어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고래들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고래는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고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고래는 기관이고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게 그냥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업이고 기관 이 금리한테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회수한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코인 시장에선 자금을 회수한다.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다면 코인 시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개의 지갑이 돌파됐다. 리플은 지금도 고래들은 계속적인 리플을 매집하고 있어요. 어떤 시점에 확실한 저점 구간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전 뉴스거든요.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작년 10월이죠. 자, 리플은 3주간 최저치. 왜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 상어, 주소는 리플의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지금 제가 500만 개가 돌파했다 지갑수가 말씀드렸죠. 근데 고래와 상어의 주소는 지난 10월 달에 3주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리플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뉴스예요. 이 뉴스 다음에 어떤 뉴스 나왔습니까? 고래의 활동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리플은 상승세를 가져올 겁니다. 3분기 8.9억 개의 리플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한 리플의 고래가 들어가 있는데 이 리플의 고래의 지갑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수익과는 강연히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매도하는 거는 개인들의 물량이고 이 개인들의 물량은 누가 매수한다? 다시 고래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래들은 매집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자, 리플의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조금 더 소개해드려 볼까요? 자, 보세요. 미국 리플은 다양한 강세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반감기 전에 1달러를 돌파할 겁니다. 100% 랠리가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의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상하고 있을까? 물론 리플이 폭락하는 부분에서 리플이 많이 떨어져서 당연하겠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개월 동안 0.5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리플은 올 들어 첫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매도란 게 뭐예요? 매도 물량이 과하게 나왔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 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플 코인 지금 700원을 이탈하면 우리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650원까지 바라봐야 돼요. 왜 650원까지 바라봐야 될까? 당연하겠지만 시장에서 한 번의 출렁임이 있고 하방 압력을 가져왔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매도로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리플 코인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왜? 더 빨리 올라간 단타로 들어가야지. 근데 지금처럼 거래량도 안 나오는데 단타 함부로 들어갔다가 그냥 쭉 밑으로 내려와서 또 손실 보시고 매도하셨던 경험들 엄청나게 많으실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리플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 가능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올해 가격이 폭발할 것이라는 강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리플의 모멘텀은 손실 난 게 없거든요. 리플의 모멘텀 그대로 있고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도 그대로 있는데 왜 개인들은 매도할까? 개인들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빠른 시간에 많은 수익을 원하는 게 개인입니다. 근데 돈을 투자했어요. 시간이 더욱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들은 매도하거든요. 이 매도하는 시점에 그 부분을 자전거래로 매수를 재차 돌리고 있는 고래들한테 물량을 뺏기고 있는 거. 최근에 나왔던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회장이 1억 1250만 달러 상당의 해킹을 당했다고 해요. 악재죠. 악재 이슈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리플이 해킹당한 거 마냥 리플 회장이 해킹당했다니까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악재는 맞지만 리플이 해킹당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었죠. 근데 어때요? 다시 재차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곧바로 보였어요. 왜? 리플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리플을 갖고 있는 회장 개인이 계좌가 해킹당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리플은 빠르게 대응했다라는 거. 물론 리플이 주가 방어를 안 한다고 측면을 보죠. 주식으로 치면 주가 방어를 안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니플 코인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더욱더 빨리 올라가면 좋긴 하겠죠. 근데 상승력을 보이는 때마다 하방 압박을 가져오면서 탄탄하게 바닥을 재차 확인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고 바닥이 탄탄해야 안정적인 수익권이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니플 코인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죠. 왜?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2월 1일 어제 날짜입니다. 연준의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금리 결정보다 기자회견이 더욱더 중요했던 부분이었고 2월 2일 바로 오늘 날짜로 비농협 고용지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비농협 고용지수가 많이 나왔으면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건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고금리로 운영하겠다. 그거는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거지만 미국 연준은 어떤 걸 보고 결정합니까? 바로 이 노동시장. 노동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더욱더 오랫동안 고금리로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을 다시금 가져오고 있다는 거. 지금 리플 또한 마찬가지로 690원 유지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미끄러져 내려온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인 시장에 이슈를 가져오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죠.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적인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고래들이 받고 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라는 게 왜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일반적인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금융시장을 투자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 보시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 이러한 기업들, 기관들이 이것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든 니플코인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가져오고 있어요.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 650원 라인까지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 어떻게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다.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정적인 수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된 수익관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부분으로 함께 리플 투자하시면 지금처럼 확실한 저점에 매수 기회를 줄 때 우리는 확실한 수익관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100% 몰빵 들어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제가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같이 무료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